네, 안녕하세요. 오늘 천연모 쏟다 18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천연모 회장 성국이랑 같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영화는 뭐지, 성국아? 오늘 나올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가브리엘 부치노 감독의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가브리엘 무치노? 그쵸. 이 좀 영화 신기하다. 이 영화 말고는 딱히 이렇게 없어? 네. 그래요. 행복을 찾아서 주연은 주연은 이제 윌 스미스. 윌 스미스. 이제 아들 제이든 스미스. 실제 아들이지. 실제 아들이죠. 네. 그래서 윌 스미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이든 스미스도 이 영화 계기로 좀 조금씩 나오다가 뭐 최근에는 가수로 래퍼로 좀 갔다가. 윌 스미스도 래퍼였는데. 아 그래요? 맨인 블랙 처음에 나왔잖아. 네. 거기서도 나왔던 OST 주제가 뭐 Here Comes the Man in Black 하는 거 있었어. 그것도 이제 윌 스미스가 랩 불렀고. 아 진짜요? 그거 말고도 Get in Jiggy with It이라는 노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Get in Jiggy with It 나나나 이런 거 있거든? 뭐 Just the Two of Us 이런 거 저스트 투버스는 좀 그건 리메이크일 거야 그거. 예. 하여튼 앨범 해가지고도 빌보드 1위까지 했어 내 기억에. 진짜요? 내가 고등학교 때야 그게. 한참 내가 막 힙합 좋아할 때. 꽤 유명했구나. 흥행은 어느 정도 했나 이게? 흥행이 의외로 잘 됐더라고요. 그 1억 달러를 월드와이드 1억 달러를 돌파해. 1억 달러? 윌 스미스가 이제 뭐 8번째인가 10번째로 1억 달러 돌파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렇대로 잘 됐네. 이러면. 한국에서도 되게 잘 됐죠. 그래요. 자, 뭐 영화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경은 1981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30년, 40년이구나. 40년 전 미국의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배경입니다. 1981년이면은 이제 불황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배경으로 이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불황을 우리가 뭐 잘 극복해 봅시다 뭐 이런 어떤 TV 뉴스 화면이 잠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어떤 상황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윌 스미스가 이제 아내랑 또 자기 자녀 아들 한 명이랑 같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는데 좀 어려워요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저희가 지난번에 인사이드 아웃 영화 할 때도 한번 나왔는데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도시죠. 기억납니까? 그때 태연이가 와가지고 설명해줬죠. 우리 또 미국 부동산 전문가 우리 태연이가 그때 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가지고 집값이 제일 비싼. 뉴욕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 근처 샌프란시스코의 제일 비싼 동네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집값 동네 집값 비싼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은 골밀도,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에서 쓰는 거죠. 정형외과에서 쓰는 골밀도 측정기를 이제 파는 거예요. 엑스레이보다 이제 조금 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2배.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거 쓸 바에는 그냥 엑스레이를 쓰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윌 스미스가 이 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 기계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팔면은 한 달을 먹고 산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적게 잡으면 한 200만 원 하나에. 그래서 윌 스미스가 나중에 이제 그 기계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기계를 다 팔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다 쌓아놓고 사진 찍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세봤어 몇 개인지. 50, 딱 화면에 나오는 것만 한 50개야. 더 있을 수도 있지. 그쵸. 근데 50개면 한 개 200만 원으로 치면은 거의 1억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또 시세면은 또 네, 지금 시세로. 지금 시세로. 거기서는 한 대 팔면은 250불을 받아. 한 30만 원을 받는데 4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달 생활비니까 200만 원이라 잡으면 50대 하면 거의 뭐 1억 정도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억을 모으는 게 사실 뭐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1억이 사실 큰 돈처럼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 1억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 어렵죠. 1억 있니? 네? 1억 언제 모으냐 하여튼 그 1억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그 골밀도 측정기를 사는데 그냥 다 올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좀 이게 오르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종목을 잘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러 다니면서 이 기기가 의사들에게는 값비싼 장난감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러 다니는데 막 기계도 되게 무거워. 맞아요. 들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차는 압류당하고
차 없이 그냥 그거 들고서 버스로 다니면서 이제 그걸 파는데 아내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친구를 수탁하는 일하고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점점 쪼들려 가는 거지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굉장히 값비싼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부자랑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주식 중개인이다.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 가지고 사고 팔고 일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증권회사 직원이겠지. 그래서 막연한 꿈이 생긴 거지. 그 윌 스미스가 아유 이거 이제 이 골밀도 측정기 팔아서는 안 되겠고 나도 주식 중개인이 되고 싶다. 증권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골밀도 측정 그리고 어쨌든 그걸 팔아야지 또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걸 팔러 다니면서 동시에 증권회사가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증권회사의 어떤 직원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서 갈 일이 생겼는데 그 증권회사 직원한테 나 비록 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가방끈이 길지는 않지 난 똑똑하다 막 그런 걸 어필하면서 어떻게든 증권회사의 인턴으로라도 나를 한번 좀 써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우연히 그 증권회사 직원이 그 큐브 그 색깔 똑같은 걸로 맞추는 그 큐브 장난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뭐 못하겠다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윌 스미스가 난 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맞추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가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그 시간 안에 윌 스미스는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증권회사 직원한테 좋은 인상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인턴으로라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막 그 장면이 막 긴장감이 난 개인적으로 긴장감이 막 넘치더라고. 겨우겨우 그거를 다 맞추죠. 그래서 그 증권회사 직원이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자기 집에 경찰이 와가지고 차 압류되는 거 문제 때문에 벌금을 안 내가지고 이제 유치장에 하루 들어갔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이제 정말 더러운 옷을 해가지고 증권회사 인턴 그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장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막 또 기가 막힌 말빨로 그쵸. 이거 저 엄청난 자신감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인턴 자리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골밀도 측정기는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파느라고 막 힘들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려면 시험도 굉장히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턴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인턴은 또 돈도 안 주죠. 돈도 안 주고 무급 인턴 열정페이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서 골밀도 팔아가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그 증권 팔면서 주식 투자라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 거지. 보니까 지금까지 막 차 그 압류당한 돈도 못 내고 막 세금도 하나도 못 내고 다 그냥 연장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국가에서 말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빼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살던 집에서도 나오고 모텔에 갈 돈도 없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이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뉴욕으로 일을 하러 그냥 혼자 떠나버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명이랑 같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거기서 이제 막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발로 막 문을 막으면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막 정말 비참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어느 건물에 가면은 선착순으로 그 건물에서 잘 수 있는 자리를 준다 해가지고 남들은 막 저녁까지 일하는데 윌 스미스는 이제 빨리 아들이랑 같이 그 건물에 가서 잘 자리를 잡으려면 빨리 줄을 서야 되거든. 일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남들은 막 물 마시고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자기는 아까워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열심히 전화 돌리고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시험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투자도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정직원이 되죠. 그래서 정직원이 딱 되고 나서 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이제 끌어안고서 이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영화 에필로그가 나오죠. 그 윌 스미스의 원래 이제 실존 인물을 그렇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고, 크리스 가드너는 1987년에 자기의 투자 회사를 창립하였고 2006년에 자기 회사를 지분을 팔았는데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에 그 지분을 팔았다라는 어떤 그 문구가 나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참 그 자신의 자수성가를 이뤄낸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성공 있는 영화 어떻게 봤니? 일단은 이 영화 자체는 좀 재미있는데 잘 봤는데 너무 슈퍼맨이 아닌가? 주인공이 거의 무슨 슈퍼맨 완벽한 인간, 무결점 인간. 저 거의 무결점인 저 거의 보니까 진짜 거의 슈퍼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히 뭘 해도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재능도 거의 넘볼 수 없는 재능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왜냐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저녁까지 일했는데 자기는 5시까지만 딱 일하고 줄 섰잖아요. 거의 남들 7, 8시간 할 분량을 자기는 뭐 5시간, 뭐 4시간 만에 딱 끝내고 그거 보면은 무슨 재능도 남다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주식 회사 사람들이 이 윌 스미스의 환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동정표도 없는 거죠. 그 정직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능력만으로 다 할 거 다 하고 일하고 인턴하고 물건 팔고 아들 돌보고 뭐 그런 거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슈퍼맨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기에는 그쵸.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 능력이 탁월해서 나랑은 다른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차원의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은 진짜 유일한 실수라고 하면은 골미터 출장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팔아보고자 한 거 말고는 사실 뭐 별점이 없다. 그래요. 저도 이 영화에서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 윌 스미스가 연기한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체력도 너무 좋아. 맞아요. 골밀도 측정기 되게 무겁거든. 그 2개씩 들어. 나 그거 30분만 들고 다니잖아. 그쵸. 나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맞습니다. 걔는 그걸 들고 막 뛰다니고. 그 어떤 사람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막 그 주식 투자하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먼저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를 탄 거는 그 사람이 먼저 택시를 잡은 건데 윌 스미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돈을 안 내고 내리고 돈을 윌 스미스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없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그 택시비를 안 내고 그냥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골미터 추천기를 놓고 간 거야. 다시 들어가지고 택시에 있는 골미터 추천기를 들고서 이제 뛰는데 그걸 들고 뛰는데도 안 들고 뛰는 애보다 더 빨라. 그걸 들고서 막 지하철 들어가가지고 막 개찰구를 뛰어넘거든. 체력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맞습니다. 나는 사실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봤는데 그때 보고 이제 지금 볼 때 제일 좀 다르게 와닿던 부분이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엄마가 돈을 벌러 가잖아. 근데 아기를 아빠한테 맡기고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보다 이 아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엄마도 당신이 이 아이 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정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막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영화지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그 많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베니니가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 그 비참한 현실을 좋은 그냥 추억만 남겨주려고 그 비참한 현실을 그냥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막 계속해서 군대 놀이하는 것처럼 막 하잖아.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노숙해야 되는데 골밀도 출장기 가지고 와서 아기야 일로 와봐. 이거는 타임머신이야 하면서 눈을 감아봐 하고서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여기는 불빛이 없어서 어둡구나. 우리 이제 딴 데로 가야 되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자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크리스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또 어떤 힘과 동기의 어떤 원천이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참 그 자녀를 향한 사랑대잖아. 그러니까 뭐 머리 좋지, 체력 좋지, 사랑, 가족 사랑하지. 뭐 어떤 능력이 대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했어. 그 정도 돼야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그 정도로 독종이어야 돼요, 진짜 사람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참. 난 처음에 이제 내가 처음에 이 영화 나온 2007년도였대. 그때 내 친구한테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이 이 영화 한번 보라고. 되게 좋은 영화라고 한번. 그래서 처음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거든. 성공이 같은 마음도 좀 있었고 이게 너무 똑똑하잖아. 그리고 이 영화는 거의 보면은 한 권의 자기계발서 같은 영화인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목이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이 행복을 찾아서인데 이 그냥 뭐 그러면 그 윌 스미스의 성공 일대기를 크리스 가든의 성공 일대기를 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포스터만 보고 행복을 찾았는데 가족과의 행복, 가족과의 이제 사랑을 깨닫는 것,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잖아요. 보니까 무슨 윌 스미스의 성공 일대기예요. 행복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긴 해. 결국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죠. 행복해졌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성욱이는 자기계발서 별로 안 좋아하니? 자기계발서 그쵸 아무래도 자기계발서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그 옛날에는 저도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자기계발서가 다 똑같은 내용이 결국에는 딱 귀결되잖아요 하나로. 결론이 결론은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노력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뭐 의미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봐도 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저 책을 봐도 뭐 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것 같고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 영화도 사실 보면 뭐 다 내가 알고 있는 난 얘기. 이렇게 성공했다.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난 이렇게 정말 힘들었다. 너도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라. 뭐 준비 열심히 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사랑하면서 살아라.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행복을 찾아서 이제 해피니스인데 이제 원래 Y가 I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벽화라고 하는 거기에는 철자가 틀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목에도 철자가 틀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포스터에도 그렇게 넣을 정도로. 왜냐면 잠깐 하고 안 나오잖아요 초반에. 이거 철자 틀렸어요 이렇게. 그거의 의미는 뭘지 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장면도 되게 또 이제 부모가 지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좀 울컥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 그럼 부모는 당연히 좋은 어린이집 보내고 싶거든.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어린이집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가면은 흑인 아이는 윌 스미스 아들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중국인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흑인들도 백인들에 비하면은 또 생활 수준이나 사는 지역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흑인들보다 중국인 차이나타운이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어쨌든 흑인들과 같이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가면 영어는 제대로 배울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인 아이들이 있는 차이나타운의 어린이집에 가니까 제대로 다 영어를 못 배우는 거야. 왜냐면 아이가 지금 뭐 보면서 한 5살, 6살? 또 언어적인 걸 많이 좋은 습득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인데 맞네. 보면은 해피니스가 HAPPINES가 아니라 YNES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적을 만큼 어떤 최소한의 어떤 언어 소통 능력의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을 유치원에 지금 보내고 있거든. 이 윌 스미스가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윌 스미스 아들은 항상 혼자 있어. 옆에 중국 아이들은 다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그 HAPPYNES 해피니스가 당시에 윌 스미스가 처해 있었던 상황의 어떤 그 남루함을 좀 지배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단어가 아닌가. 그런 곳에서 피어난
뭐 아름다운 속에서 꽃과 같은 그 해피니스 행복이 아닌가. 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해피니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느낌, 뭐 약간 뭐 생각이 드네 그렇게. 그래요. 아 그리고 좀 이게 좀 절박해지니까 또 기계도 또 잘 팔더라고요. 그 기계 때문에 사실 좀 망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기계 대량 매입했다가 못 팔아서 망한 건데 어느 순간 세 개가 팔려 있더라. 어느 순간 6개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6개 다 팔아버리고. 진짜 사람이 좀 절박해지니까 좀 그렇게 된 거 힘이 난 건가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기계 파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걔를 이제 인터넷으로 써주는 그쵸.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뭐 되게 멋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랑은 좀 다르구나.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렇지. 근데 그리고 그 큐브도 아 그렇네. 큐브도 원래 뭐 천재네. 아무도 못 맞췄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개사도 그거 아무도 못 맞췄다. 아무도 못 맞췄다는데 거기서 다 맞춰버리고. 범인인데. 그래요. 아유 오늘 뭐 영화의 결론은 행복은 천재만이 추구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만 이런 느낌.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느낌 아닐까? 좀 절박해야 된다 사람. 절박해야 된다. 왜냐면은 윌 스미스도 아마 좀 살림살이가 좀 괜찮았으면은 그 큐브도 못 맞췄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았을까. 절박하면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 그쵸. 저도 위플래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플래시. 사람이 약간 좀 코너에 물려야 힘이 나오는 게 아닐까. 코너에 몰린 천재의 이야기. 그쵸. 이런 느낌. 너무 결론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영화 보면서 참 누구나 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멋있어요, 진짜. 또 그렇게 또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한 번씩 더 이렇게 돌아보게끔 되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 그 마지막 장면이 나는 뭔데 좀 약간 조금 찜찜하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영화의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행복이다라는 느낌. 맨 마지막에 크리스 가드너가 자기의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거를 뭐 주식 일부를 지분을 팔았는데 그게 막 뭐 몇백만 달러였다, 몇천만 달러였다 라는 걸로 영화를 끝나는 게 사실 맨 마지막에 영화가 이제 결국 돈 많이 벌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돈을 많이 버는 상황에서 어떻게 크리스 가드너가 행복해지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이 그죠, 행복했다라는 걸로 이게 끝이 나고. 근데 영화에서 보여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윌 스미스와 자녀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쭉 보아온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엄청난 행복으로 느껴지기는 해. 그쵸. 근데 하지만 과연 그 행복이 그냥 거의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부의 축적과 뭐 등가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조금 옳은가라는 질문은 좀 남더라고. 혹시 뭐 생각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게 있니, 성국이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좀 괴리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들으시지 포스터랑 너무 다르잖아요. 포스터는 완전 그 가족과 윌 스미스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손 잡고 있고 굳이 뭐 그렇게 막 물론 여기는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상황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상황들이 너무 다 그냥 극단적으로 안 좋아서 당연히 이제 돈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된 거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한테 도입해 봤을 때 돈이 굳이 그렇게 막 많아야 행복할 수 있나, 행복한 건가 그러면 우리 상황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제가 자기계발서 같다는 느낌 받은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윌 스미스가 결국엔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좀 행복을 찾아서 그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가?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남은 영화였어요 저한테도. 이 크리스 가드너 같은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열심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하나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얼핏 얘기한 그 기억이 나는데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힘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좀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영화 한번 같이 보고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리키. 이게 켄 로치 감독의 이 영화에 의문점을 남긴 이유가 있었군요. 봉준의 양면과 같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큰 그림을 딱 큰 그림이지만 이런 굉장히 빅픽처까지 즉흥적인 갑자기 여기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서는 아니지만 거의 여기서 마찬가지. 그러면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그 영화를 보면?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질문과 고민이 더 많아지죠 사실. 또 다른 의문을.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이건 자기계발서야. 크리스 가드너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태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는 크리스 가드너가 했던 거와 같이 내가 내 삶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시선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어떤 도전과 감동을 남겨놓고 그 위에서 또 다른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최대한 긍정하면서 다음 단계에 또 다른 질문들을 그 위에 던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그 다음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하죠. 윌 스미스도 그 크리스 가드너도 물론 재능이 되게 특출하고 머리도 좋지만 이런 용기가 없었으면은 막 부딪혀 보잖아요.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개한테 가보고 같이 택시를 막 타보고 그죠. 그리고 그 자기 고객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집에 그냥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자. 그런 용기는 누구나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재능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크리스 가드너가 내 앞에 있다고 해봐. 돈만 많이 벌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하지. 크리스 가드너 앞에 있으면. 왜냐면 이게 단순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치들을 그냥 뭐 문자적으로 내세운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그거를 삶으로 그냥 살아낸 사람이잖아 이게. 크리스 가드너 앞에 있다고 치면은 과장은 안 들어간 거죠 이 영화? 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쵸, 이 사람을 이 영화를 우리가 그냥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냥 한편으로 밀어둘 수는 없다고. 어쨌든 비판할 점이 있더라도 어쨌든 부딪히고 가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자기개발서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또 본받고 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다음 영화랑 또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결론을 맺지 않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요. 하여튼 다음 영화가 참 기대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음 영화가 뭐 답이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답이 되는 영화는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관점을 제시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하여튼 더 마무리할 거 내용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일단은 이 영화 보고 좀 일단 재밌었고 되게 재밌었고 좀 원래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좀 보고 나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재능이 있고 그랬지만 이런 용기나 이런 막 그런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본받아야겠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카드널을 배웁시다. 그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신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어떤 그 소망함들 믿음으로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내로서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치열한 한 주간의 삶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